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저는 트레이딩 경력 15년 차인데요. 저도 트레이딩 초보 때 여러 차례 청산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실수를 지금 초보자분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 투자자들이 선물 매매로 대부분 청산당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극복하게 된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청산당하지 않는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초보들이 청산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처음 설정한 손절을 옮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매수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점을 여기로 지정했습니다. 손익비는 1대 1.5로 설정을 했습니다. 즉 가격이 하락을 해 손절을 하게 되었을 때는 100만원의 손실을 입겠지만 익절을 했을 때는 15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손익비만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률인데요. 보통 거래를 웬만큼 해보시고 자신만의 투자 전략이 있는 트레이더들의 평균 승률은 60에서 65% 정도가 됩니다. 이 승률은 10번 거래를 했을 때 6번 익절을 하고 4번은 손절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두 번 매매할 때는 승률과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수십 번 이상 거래를 할수록 이 60%의 승률에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익비 1.5배의 승률 60%로 계속 매매를 하게 되면 잔고는 계속 쌓이게 될 것입니다. 손익비가 만약 1대1이고 승률이 60% 이상만 되면 거래를 할수록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승률이 50%라고 하더라도 손익비가 1대 1.5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할수록 돈을 벌게 됩니다. 따라서 승률 60% 정도의 손익비 1대 1.5는 매우 훌륭한 거래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만 기계적인 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거래 전략을 구축했는데도 대부분 전부 청산을 당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 매수 포지션에 들어간 이후 가격이 손절선 근처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승률 60%의 경우 10번 중 4번은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절가를 터치하기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손절가 밑에 파란색 지지선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파란 선 부근에서는 반등할 것이라는 나만의 상상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 매매 직전에 이미 한번 손절을 했던 터라 더 이상 손절을 하기 싫은 기분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점을 빨간 지점에서 파란 지점으로 옮기게 됩니다. 파란색 지점의 손절가 터치 시 손실은 이제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죠. 오늘은 딱 한 번 손절 원칙을 어겼지만 이번에 익절을 하고 나면 다시는 이 손절 원칙을 어기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선을 옮기면 잘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 작은 곳에서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반등을 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2차 지지선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다시 손절점을 낮추게 됩니다. 이제 이 손절가를 터치 시 손실은 300만원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서 다시 손절점을 낮추게 됩니다. 이제 손실은 400만원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여기도 뚫으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아예 스탑로스 주문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죠. 제발 구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려요. 기도 대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무작정 기도를 합니다. 이제 실력의 영역이 아닌 하늘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심하게도 가격은 하루 종일 빠집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있기도 힘들고 방이나 사무실을 계속 빙글빙글 맴돕니다. 분 단위로 내 잔고는 계속 높고 결국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청산의 시작점은 손절점을 옮기는 순간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손절점을 낮췄는데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된다면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찝찝하고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손절에 대한 원칙이 아예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 트레이더들은 손절가를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본인 얘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이런 실수를 여러 번 경험했고 큰 돈을 잃어봤기 때문이죠. 트레이딩 초보 시절 저 또한 손절가를 수정하면서 청산을 여러 차례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 현재의 저를 잊게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청산당하는 두 번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바닥에서 매수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손절은 100만원, 익절은 150만원으로 목표를 세웠다고 해보겠습니다. 매수 이후 가격이 상승을 했고 저항대를 맞고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위아래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제가 익절을 하게 된다면 수익은 약 11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때 110만원 수익도 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절을 확정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 중 하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110만원에 실제로 익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익절 이후 가격이 더 상승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150만원의 목표는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좌를 꾸준히 키워가고 싶다면 110만원에서 익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익절 폭을 계속 줄인다면 현재 저의 매매 전략에서 평균 손실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익은 1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매매 전략이 승률이 60%가 되기 때문에 매매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매수 타점 이후 저항대가 이 정도 수준에서 생기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익절을 하게 되면 불과 80만원밖에 안 되는 지점인데 말이죠. 이번에도 여러분은 자기 합리화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익절폭이라는 원칙을 1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한번 낮추어 봤기 때문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 익절폭을 낮추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그래도 80만원의 수익이 어디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면서 익절 후 기분 좋게 외식을 하러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내일 트레이딩을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당신은 이런 자기 합리화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자주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칙을 바꾸게 되면 손익비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손절은 100만원이고 익절은 80만원에 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손익비가 1대 1.5에서 1대 0.8로 절반 정도로 낮아집니다. 승률이 60%지만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매매를 계속할수록 잔고가 녹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매매하면 내 계좌는 천천히 영원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한 번에 크게 손실은 없지만 매매를 할수록 점점 계좌가 깎이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나의 매매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만이 95%가 돈을 잃는 시장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5%가 트레이딩으로 돈을 잃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트레이더 누구나 심리적으로 힘든 날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있거나 대출금 이자가 큰 폭으로 올랐거나 회사 상사가 이유 없이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무척 좋지 않은 날이죠. 이런 날 매매를 해서 돈을 벌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안 좋은 날은 계속 안 좋을 때가 많죠. 이런 날 괜히 매매를 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해보겠습니다. 평소의 심리 상태라면 다시 심기일전 하겠지만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는 날에는 두 번째 매매에서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안 들어갔을 법한 애매한 자리지만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과 첫 번째 손실에 대한 복수심이 커져 애매한 타이밍에 무리하게 진입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도 손실을 봤습니다. 이때부터는 흥분 상태로 들어가게 되며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오늘 앞서 알려드렸던 청산의 두 가지 원인, 손절매를 옮기는 것과 익절폭을 옮기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매매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계좌가 하루 만에 깡통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따라서 심리 상태가 안 좋은 날 복수심에 매매를 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급하게 매매에 들어가는 것보다 잠시 심호흡을 하고 매매를 하루 정도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보들이 청산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초보들이 손절과 익절에 대한 본인만의 원칙이 흔들리는 것에 가장 큰 이유는 매매 전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보분들이 바로 실전 매매에 적용해도 좋을 지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의 이름은 고스톱입니다. 이 지표의 이름이 고스톱인 이유는 매수 이후 적절한 스탑로스, 손절가를 자동으로 정해주고 익절 시점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매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3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심선은 추세를 나타내 줍니다. 상승 추세는 흰색, 하락 추세는 빨간색, 횡보 추세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중심선 흰선이 출현하면 매수에 들어가고 빨간 선이 생기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그리고 중심선 위아래에 밴드가 있고 이 밴드를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해줍니다. 따라서 손절은 짧고 익절을 크게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초보들이 이 고스톱 지표를 활용해 어떻게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5분 봉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중심선이 빨간색이고 하락을 뜻하는 다운이 표시가 됩니다. 바닥권에서 중심선이 흰색으로 바뀌고 상승을 뜻하는 업 표시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고스톱 지표의 상단을 상승 돌파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 줍니다. 손절가는 매수 시점의 고스톱 지표 하단 밴드로 잡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손절점을 고스톱 지표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 손절점 변경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할 때는 직선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 후 횡보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선이 흰색과 노란색으로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고 상승의 업과 횡보의 레인지가 교차로 등장하면서 저점을 계속 높이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를 뜻하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중심선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하락의 다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고스톱 하단 밴드를 하락 이탈했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전량 익절을 해줍니다. 매수 진입 자리는 여기이고 손절점은 고스톱 지표 하단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절 자리는 여기인데요. 손익비가 무려 1대 4.7을 기록했습니다. 손절은 짧고 익절 폭은 크기 때문에 승률이 50% 이상만 돼도 계속 잔고를 키울 수 있는 명확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다운 표시와 중심선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단 밴드를 이탈한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손절가는 고스톱 지표 상단선으로 잡아줍니다. 역시 손절이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고 손익비에 매우 유리한 숏 포지션 자리를 제시합니다. 진입 이후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도 직선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후 횡보를 보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선이 빨간색, 노란색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횡보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관망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심선이 흰색으로 바뀌고 상승 추세를 알려주는 업 표시가 나왔고 캔들이 상단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전량 익절해 줍니다. 이번 숏 포지션 매매에서도 손익비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숏 포지션 진입 자리는 최고점에서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자리였고 손절가는 상단 밴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를 알려주는 지점에서 익절을 해줬습니다. 손익비가 손절가 대비 14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들이 청산당하는 3가지 이유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고스톱 지표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스톱 지표를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더보기 링크로 고스톱 메시지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